이런 밤만 축내는 년.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이 더러운 양말보다도 못한 년. 치매 시어머니가 며느리 얼굴에 냄새나는 양말을 집어던졌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를 아내 탓으로 돌리고 아내를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그렇게 빈손으로 쫓겨나 덜덜 떨며 살기 위해 양말을 신은 순간 영숙은 그만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던져버린 그 냄새나는 양말이 버림받은 며느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줄은요. 이들에게 일어날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자분들이 계신 곳에 행복과 건강의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겨울바람이 창틀 사이로 파고 들어온 집안을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이혼 서류가 구겨진 채 나뒹굴고 있었고 바닥에는 박철호가 집어던진 그릇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네 탓이야. 박철호가 주먹을 탁자에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사업 실패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제발 진정해요. 우리 차근차근 얘기해봐요. 김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호의 폭언에 익숙해졌지만 오늘만큼은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20년 동안 얘기했는데 뭐가 달라졌어? 네가 복도 없고 돈도 못 벌어오고. 철호가 영숙의 어깨를 거칠게 잡고 흔들었습니다. 영숙이 비틀거리며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이말순이 침을 질질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말순이 공허한 눈빛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은밀히 철호와 영숙의 모습을 훑고 있었습니다. 보라고, 엄마도 이 꼴이야. 다 네가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철호가 영숙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을 정성껏 모셨어요. 당신이 도박하고 술 마시느라 집에 없을 때도. 영숙이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감히 나한테 대들어? 철호가 영숙의 뺨을 때렸습니다. 따끔한 소리가 울리고 영숙의 뺨에 빨간 자국이 생겼습니다. 영숙이 뺨을 감싸며 철호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함께한 남편의 눈에는 더 이상 애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혼해. 당장 서류에 도장 찍어. 철호가 구겨진 서류를 영숙 앞에 던졌습니다. 당신 정말 그러실 거예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닥쳐. 네가 뭘 했다고. 밥이나 해주고 빨래나 해준 게 전부잖아. 철구가 거실을 돌아다니며 물건들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고 화분이 뒤엎어져 흙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말순이 소파에서 몸을 웅크리며 떨었습니다. 무서워. 무서워.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영숙이 말순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철호가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한테 가지 마. 이제 네가 더 이상 이 집 사람이 아니야. 당신 제발이요. 어머님이 무서워하시잖아요. 영숙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무서워하기는 치매 걸린 주제에 뭘 안다고. 철호가 영숙의 팔을 비틀며 현관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영숙이 저항하려 했지만 철호의 힘에 밀려나갔습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요. 저희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요? 영숙이 마지막으로 매달리며 말했습니다.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철호가 영숙을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철호가 영숙의 옷가지들을 비닐봉지에 대충 집어넣어 마당으로 던졌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영숙의 물건들이 흩어졌습니다. 당장 꺼져. 다신 이 집 앞에도 얼씬하지 마.
철호가 영숙을 현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영숙이 맨발로 차가운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말순이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누구야? 누구야 이 사람? 말순이 영숙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시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영숙이에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순이 영숙을 째려보며 입에서 침을 뱉었습니다. 모르는 사람, 모르는 나쁜 사람. 말순이 발에 신고 있던 낡고 두꺼운 회색 양말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영숙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양말이 영숙의 이마에 닿았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엄마도 네가 싫다는 거야. 철호가 만족스러워하며 말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어머님. 밖에 추워요. 철호가 말순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영숙이 혼자 마당에 남겨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영숙의 얇은 옷을 파고들었습니다. 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양말을 주워들었습니다. 20년 전 처음 시집왔을 때 말순이 직접 뜬 양말이었습니다. 어머님, 영숙이 양말을 품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겨울밤이 깊어갈수록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영숙이 떨리는 몸을 이끌고 길을 나섰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도 없었습니다. 영숙이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사장 근처에 버려진 컨테이너 박스가 보였습니다. 영숙이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람은 막을 수 있었지만 바닥의 차가움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영숙이 양말을 꼭 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께서 치매 때문에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는구나. 영숙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이 되었습니다. 영숙의 발가락이 시려서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양말이라도 신어야겠다. 너무 추워. 영숙이 양말을 신으려고 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발가락 부분에서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이게 뭐지? 영숙이 양말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발끝 부분이 두껍게 뭉쳐 있었습니다. 영숙이 손톱으로 실밥을 뜯어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열쇠 하나가 나왔습니다. 열쇠와 함께 작은 종이도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쳐보니 말순의 글씨였습니다. 태산은행 300이요. 내 딸 영숙이 거. 미안하다. 영숙이 종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치매가 아니셨구나. 나를 위해 무언가를 남겨주신 게 분명해. 영숙이 종이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 컨테이너에 쌓인 눈을 손으로 떠서 목을 축였습니다. 영숙이 열쇠와 종이를 소중히 챙겼습니다. 낡은 외투를 여미고 컨테이너를 나섰습니다. 근처 공중전화 부스를 찾아 걸어갔습니다. 종이에 적힌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태산은행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말순 어머님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김영숙 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점장 김성민입니다. 지금 당장 은행으로 오시겠어요? 지점장의 정중한 목소리에 영숙이 놀랐습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영숙이 전화를 끊고 은행으로 향하는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손안에 작은 열쇠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숙이 은행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긴 그 시각, 철호의 집 앞에는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3명의 남자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쾅쾅쾅. 거친 주먹이 현관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집안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박철호, 나와. 덩치가 큰 남자가 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철호가 잠옷 차림으로 허겁지겁 문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술에 취해 잠들었던 얼굴에는 아직 부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 형님들. 이렇게 일찍? 철호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일찍? 약속한 날짜가 어제였는데. 앞서 문을 두들긴 남자가 철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형님,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정말 곧 갚을게요. 철호가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며칠? 벌써 석 달째 똑같은 소리야. 남자가 철호를 현관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나머지 2명도 따라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말순이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라 몸을 떨었습니다. 어머. 말순이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조용히 하세요. 한 남자가 말순을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돈은 어디 있어? 이번엔 변명 말고 돈부터 내놔. 덩치 큰 남자가 철호의 어깨를 세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없어요. 사업이 망해서 빚만 남았다고요. 철호가 손을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사업이 망했다고? 그럼 집이라도 팔아야지. 남자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전세집이에요. 보증금도 다 뺐고요. 철호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럼 할머니 돈은? 한 남자가 말순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세요. 돈 같은 건 모르셔. 철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치매라고? 그래도 평생 모은 돈이 있을 거 아냐? 남자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이 침을 흘리며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배고파. 말순이 철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봐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철호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딱 일주일만 더 줄게. 그때까지 돈 안 갖고 오면. 덩치 큰 남자가 주먹을 철호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알겠어요, 형님. 꼭 갖고 올게요. 철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철호를 한 번 더 노려본 뒤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철호가 주저앉았습니다.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철호가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철호의 눈이 말순에게 향했습니다. 엄마가 돈을 숨겨뒀을 거야. 철호가 일어나며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말순이 겁에 질린 눈으로 철호를 바라봤습니다. 철호가 말순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을 열어 옷가지들을 바닥에 쏟아냈습니다. 어디 숨겨뒀어?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모은 돈이 있을 거잖아. 철호가 장롱 뒤쪽까지 뒤지며 소리쳤습니다. 말순이 방 구석에 웅크리며 떨었습니다. 무서워. 말순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철호가 침대 밑까지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돈 어디 숨겨뒀어? 철호가 말순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몰라. 말순이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철호가 옷장 깊숙한 곳을 뒤지다가 빈 헝겊 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이곳에 뭔가 중요한 것이 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게 뭐야? 여기 뭔가 있었잖아. 철호가 주머니를 흔들며 말순에게 소리쳤습니다. 말순이 더욱 심하게 떨었습니다. 네가 뭔가 숨긴 거야? 내 등 뒤에서 뭘 한 거야? 철호가 이성을 잃고 말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파. 말순이 아픔에 신음했습니다. 그 시각 버스 안에 영숙이 불안한 마음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평소 안부를 묻던 슈퍼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슈퍼 이모님? 저 영숙이에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영숙이구나. 무슨 일이야? 슈퍼 아주머니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저희 집 쪽에서 이상한 소리 안 들려요? 어머님이 혼자 계셔서 걱정돼서요. 영숙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게. 아까 무서운 사람들이 너네 집에 들어갔어. 지금도 안에서 소리가 나고 있어. 슈퍼 아주머니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떤 소리요? 고함 소리하고 뭔가 부서지는 소리. 어르신 괜찮으실까 걱정돼. 슈퍼 아주머니의 말에 영숙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빨리 가볼게요. 영숙이 전화를 끊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손을 번쩍 들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태산은행으로 빨리 가주세요. 영숙이 택시에 오르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구해야 해. 영숙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편 철호의 집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감히 내 돈을 빼돌렸어? 네가 영숙이랑 짜고 한 거지? 철호가 말순의 어깨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말순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호가 주먹을 들어 말순을 때리려 했습니다. 그때 말순이 무서움에 기절할 듯 뒤로 넘어졌습니다. 영숙의 택시가 은행 앞에 도착했습니다. 영숙이 황급히 택시에서 내려 은행으로 뛰어갔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영숙을 본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태산은행 지점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영숙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은행 안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뛰어나왔습니다. 김영숙 씨시죠? 지점장 김성민입니다. 김성민이 영숙에게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경비원이 놀란 표정으로 지점장을 바라봤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VIP룸에서 편히 이야기해요. 김성민이 영숙을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영숙이 따라가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숨겨둔 비밀이 무엇인지 곧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VIP룸에 앉은 영숙에게 김성민이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이말순 어머니와는 오래된 인연입니다. 어머니께서 몇 년 전부터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김성민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요? 영숙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아드님의 폭행과 도박을 피해 재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두셨거든요. 김성민의 말에 영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런 일을 혼자서 제가 개인적으로 도와드렸어요. 어머니의 부탁이었거든요. 김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양말 속에서 나온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게 그 열쇠인가요? 맞습니다. 금고 열쇠예요. 지금 바로 가서 열어볼까요? 김성민이 일어나며 영숙을 금고실로 안내했습니다. 영숙이 김성민을 따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반드시 구해야 해. 이제 제가 지켜드릴 거예요. 김성민이 영숙을 은행 지하 금고실로 안내했습니다. 두꺼운 철문들이 늘어선 복도를 지나 302호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에요. 열쇠를 넣어보세요. 김성민이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금고 문에 집어넣었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영숙이 깜짝 놀라며 입을 막았습니다. 금고 안에는 금괴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두툼한 현금 뭉치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머님이. 영숙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김성민이 금고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걸 꼭 영숙 씨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김성민이 봉투를 영숙에게 건넸습니다. 영숙이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와 함께 서류 한 뭉치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말순의 정성스러운 글씨였습니다. 우리 영수가 이 모든 게 내 거다. 철호의 나쁜 짓들은 다 비디오에 담아뒀어. 법적으로도 네가 나를 지킬 수 있게 준비해뒀단다. 영숙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임의후견 계약서. 영숙이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신이 온전하실 때 영숙 씨를 법적 후견인으로 지정하신 거예요. 공증도 맞춰두셨고요. 김성민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머니를 철호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영숙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마침 오늘 법률 상담차 오신 변호사님이 계신데 소개해드릴까요? 김성민이 제안했습니다. 잠시 후 VIP룸으로 중년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강준우입니다. 강준우가 영숙에게 명함을 건네며 인사했습니다. 김영숙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영숙이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강준우가 금고에서 나온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임의후견 계약서가 완벽하게 작성되어 있네요. 이 비디오 테이프는 뭐죠? 강준우가 테이프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님께 폭행하는 장면들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강준우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중대한 사건이네요. 지금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집에 혼자 계신데 아들이 돈을 찾느라 난리를 치고 있을 거예요. 영숙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법원에 임시 후견인 지정을 신청해야겠어요.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해야 하고요. 강준우가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편 철호의 집에서는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어디 숨겼어? 내가 어릴 때부터 봐온 금고 열쇠가 어디 갔어? 철호가 말순의 팔을 비틀며 소리쳤습니다. 아파, 아파. 말순이 아픔에 신음했습니다. 그 여자가 가져간 거야? 영숙이가 훔쳐간 거지? 철호가 분노에 찬 눈으로 말순을 노려봤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호가 거실로 나가 CCTV를 부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영상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후였습니다. 망할 이것까지. 철호가 카메라를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때 강준우가 영숙에게 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팀이 경찰과 함께 지금 출동하고 있어요. 영숙 씨도 같이 가시겠어요? 네, 어머니를 구하러 가야죠. 영숙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서류들과 테이프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예요. 철호 씨는 끝났어요. 강준우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영숙이 임의후견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어머니를 지킬 법적 권한이 생겼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머님, 이제 제가 어머님을 지켜드릴게요. 영숙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강준우의 차를 타고 철호의 집으로 향하는 길, 영숙은 두려움 대신 강한 결의를 느꼈습니다. 경찰차가 먼저 도착했을 거예요. 우리가 도착하면 바로 들어가죠. 강준우가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철호가 저항하면 어떻게 하죠?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 걱정 마세요. 현행범으로 체포될 거예요. 강준우가 안심시켰습니다. 철호의 집 앞에 도착하자 경찰차 2대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 철호의 고함 소리와 말순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영숙이 집을 향해 뛰어가려 했지만
경찰이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위험해요. 경찰이 영숙을 뒤로 물리며 말했습니다. 강준우가 경찰에게 임의후견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이분이 법적 후견인이에요. 같이 들어가도 됩니다. 강준우가 경찰에게 설명했습니다. 경찰들이 현관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과 강준우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철호가 둔기를 들고 말순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구석에 웅크려 피범벅이 된 채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영숙이 달려가려 했지만 철호가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이다. 무기를 버려. 경찰이 철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철호가 둔기를 떨어뜨리고 영숙을 봤습니다. 네가 여기 왜? 철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경찰이 철호를 바닥에 엎어뜨리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철호,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경찰이 철호에게 말했습니다. 영숙아, 이게 다 내 짓이지? 네가 엄마를 부추긴 거야. 철호가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영숙은 철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말순의 상태만 걱정되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영숙이 말순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말순이 희미하게 영숙을 바라보며 입을 움직였습니다. 영숙아.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영숙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구급대원들이 말순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영숙이 구급차에 동승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제가 어머님을 지켜드릴게요. 아무도 어머님을 괴롭히지 못해요. 영숙이 말순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영숙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영숙은 어머니의 신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강준우는 철호의 형사 고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의는 마침내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영숙아, 네가 뭘 한 거야? 철호가 경찰에게 끌려가면서 목청을 터뜨렸습니다. 조용히 해. 더 소리 지르면 공무집행 방해까지 추가된다. 경찰이 철호의 어깨를 눌러앉히며 경고했습니다. 영숙은 철호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순을 태운 구급차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준우가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철호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강준우가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어쩔 뻔했어요. 영숙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법정에서 완벽하게 이겨야 해요. 강준우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영숙이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아프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곧 병원 도착해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순이 희미하게 눈을 뜨며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아, 고생했구나. 말순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시죠? 영숙이 말순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말순이 영숙의 손을 힘없이 쥐어주었습니다. 그 작은 힘에도 영숙은 어머니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말순을 응급처치실로 옮겼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가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네, 며느리인데 법적 후견인이에요. 영숙이 임의후견 계약서를 보여주며 대답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와 영숙을 불렀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좋지 않아요. 머리에 출혈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바로 수술해 주세요.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준우가 병원으로 영숙을 찾아왔습니다. 법원에서 임시 후견인 지정 결정이 나왔어요. 강준우가 서류를 영숙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이제 제가 완전히 어머님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영숙이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네, 이제 철호가 감옥에서 나와도 어머님께 접근할 수 없어요. 강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호 재판은 언제 시작돼요? 영숙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다음 주부터요. CCTV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될 거예요. 강준우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영숙이 말순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을 마친 말순이 침대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님 깨어나세요. 영숙이 말순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말순이 천천히 눈을 뜨며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말순이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병원이에요, 어머님. 이제 안전해요. 영숙이 안심시키며 대답했습니다. 영숙이 가방에서 양말 속에서 나왔던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것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어머님의 사랑이 저를 구했어요. 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말순이 열쇠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딸, 고생 많았지.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이 말순의 대답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머니의 정신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한편 유치장에 수감된 철호는 면회실에서 변호사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정말 억울해요. 제가 언제 엄마를 때렸다고. 철호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철호 씨, CCTV 영상이 다 나와 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CCTV가. 철호가 얼굴이 창백해지며 말했습니다. 본인이 설치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 감시용으로.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철호가 머리를 감싸며 절규했습니다.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영숙이 강준우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영숙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보통은 3천만 원 정도인데 영숙 씨는 특별히 반값으로 해드릴게요. 강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당한 비용을 드려야죠. 영숙이 현금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유산을 좋은 곳에만 쓰겠어요. 선생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요. 영숙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강준우가 영숙의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철호 씨는 최소 5년은 감옥에 있을 거예요. 강준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영숙이 말순의 병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평화로운 하늘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끝났어요. 20년 동안의 악몽이 끝났어요. 영숙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말순이 영숙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숙아, 이제 편해졌구나. 말순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이제 우리 둘이서 평화롭게 살아요. 영숙이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간호사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영숙이 말순에게 차를 한 모금 먹여드렸습니다. 따뜻하죠, 어머님? 영숙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숙은 처음으로 진짜 평화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철호의 폭력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새로운 시작이에요. 영숙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석양이 병실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달 후 영숙과 말순은
강준우가 마련해준 조용한 전원주택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넓은 마당으로 쏟아지는 가운데 영숙이 말순을 휠체어에 태우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영숙이 말순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드리며 말했습니다. 따뜻하다.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해. 말순이 눈을 감고 햇볕을 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영숙이 말순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마당을 걸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여기 꽃들 보세요. 예쁘죠? 영숙이 화단의 코스모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말순이 꽃을 바라보며 맑게 웃었습니다. 예뻐. 정말 예뻐. 말순이 행복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본 게 언제였던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영숙이 말순을 집 안으로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뭘 드실래요? 영숙이 부엌에서 준비를 하며 물었습니다. 뭐든지 좋아. 네가 해주는 건 다 맛있어.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영숙이 말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예전에 양말 가게 하고 싶다고 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양말 가게? 말순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네, 시장에서 양말 장사하셨던 그 얘기요. 다시 해보고 싶으세요? 영숙이 말순의 반응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말순의 눈에 반짝임이 돌았습니다. 그래, 양말. 내가 제일 잘 아는 거지. 말순이 기억을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준비해 볼까요? 영숙이 기뻐하며 제안했습니다. 이틀 후 영숙이 말순을 모시고 옛날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말순의 옛 동료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어머, 말순이 언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아주머니가 반갑게 말순을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순덕아, 오랜만이구나. 말순이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양말 장사 다시 시작하신다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또 다른 아주머니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영숙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순 어머님, 며느리 영숙입니다. 어머, 며느리가 이렇게 효성스러우시다니. 부럽네요. 아주머니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양말에 대해 가르쳐 주실 게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영숙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말순이 갑자기 활기를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양말은 재질이 제일 중요해. 면이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의 차이를 알아야 해. 맞아, 맞아. 말순이 언니가 고르는 양말은 정말 좋았어요. 순덕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포장도 중요해. 손님들이 첫눈에 봐도 깔끔해 보여야 하거든. 말순이 영숙에게 설명했습니다. 네, 어머님. 다 배워둘게요. 영숙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장 구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영숙과 말순이 가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호는 뭘로 할까요, 어머님? 영숙이 종이에 글자를 쓰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양말. 어때? 말순이 생각해보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영숙이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한 주 후 작은 양말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한쪽에는 말순이 편히 쉴 수 있는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영숙이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아이 양말 좀 보여주세요. 젊은 엄마가 말했습니다. 말순이 의자에서 일어나 양말을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좋아. 면이 많이 들어가서 발이 안 아파. 정말요? 그럼 이걸로 주세요. 손님이 만족해하며 대답했습니다. 강준우가 가게로 찾아와 축하했습니다. 영숙 씨, 정말 대단해요.
가게가 이렇게 빨리 자리 잡다니. 강준우가 가게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손님들이 어머님을 정말 좋아하세요. 영숙이 말순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재판 결과도 나왔어요. 철호 씨 7년형 확정됐어요. 강준우가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이제 완전히 끝난 거네요. 영숙이 안도하며 물었습니다. 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강준우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이 말순을 위해 건강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첫날 치고는 정말 잘 됐어요. 영숙이 밥을 떠서 말순에게 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영숙이가 워낙 잘하니까. 말순이 영숙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말순이 영숙에게 조그만 포장지를 건넸습니다. 이거 내 거야. 말순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영숙이 포장을 뜯어보니 손으로 직접 뜬 실내화였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영숙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내 덕분에 이렇게 사니까. 말순이 고마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영숙이 실내화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이 실내화가 제 삶의 전부를 바꿔줬어요. 영숙이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앞으로도 함께하자. 말순이 영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양말 가게는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영숙은 수익금의 일부를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에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도움받았던 것처럼 다른 분들도 도와드려야죠. 영숙이 기부 영수증을 말순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일이야. 말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영숙이 말순과 함께 찍은 사진을 가게 벽에 걸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정말 행복해 보이죠? 영숙이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말순이 사진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숙은 예전에 말순이 던졌던 낡은 양말을 깨끗이 빨아 유리 액자에 넣어 가게 한쪽에 장식했습니다. 이게 우리 행복의 시작이었어요. 영숙이 양말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려는 순간 말순이 양말 액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 말순이 갑자기 의아해하며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영숙이 놀란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이 양말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님이 저에게 주신 그 양말이에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순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이런 더러운 걸 줬다고? 이게 뭔데? 말순이 양말 액자를 째려보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영숙이에요. 며느리 영숙이라고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말순이 영숙을 멍하니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 며느리? 내가 언제 며느리를 뒀어? 처음 보는 사람이 왜 자꾸. 말순이 뒤로 물러서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제발 기억해 보세요. 철호 아들 있잖아요. 영숙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철호? 그게 누구야? 내 아들은 없어. 말순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20년 동안 함께 살았잖아요. 제가 시집와서 어머님 모셨잖아요. 영숙이 눈물이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20년? 무슨 소리야? 난 혼자 살아. 말순이 더욱 혼란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영숙이 당황해서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일찍 문 닫겠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몸이 안 좋으신 것 같네요. 한 손님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나간 후 영숙이 가게 문을 닫고 말순에게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시고 병원에 가봐요. 혹시 어디 아프실지도 모르잖아요. 영숙이 부드럽게 말순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병원? 왜 가야 해? 난 아픈 데 없어. 말순이 큰 소리를 내며 영숙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검사만 받아보세요. 영숙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싫어.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따라가야 해? 말순이 가게 구석으로 물러가며 소리쳤습니다. 영숙이 어쩔 수 없이 택시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집에 가요. 거기서 쉬시고 내일 병원 가요. 여기가 내 집이야? 말순이 가게를 둘러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사는 집으로 가요. 영숙이 말순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왜 우리야? 난 당신 몰라. 말순이 영숙을 밀쳐내며 거부했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말순의 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기사님, 여기 어디예요? 말순이 창밖을 보며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모시고 가는 거예요, 어머님. 영숙이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경찰서야? 말순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집이에요, 어머님. 우리가 사는 집. 영숙이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멀리 있었나? 말순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영숙이 말순을 침실로 모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해? 말순이 방을 둘러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어머님 방이에요. 편히 쉬세요. 영숙이 말순을 침대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내 방이 아니야. 내 방은 이렇게 크지 않아. 말순이 일어나려 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몇 달째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영숙이 말순을 다시 앉히며 설명했습니다. 거짓말. 처음 와보는 곳이야. 말순이 영숙의 손을 뿌리치며 반박했습니다. 1시간 후 병원에서 의사가 영숙에게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예전 머리 부상으로 생긴 혈관성 치매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사가 뇌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저를 계속 모르실까요? 영숙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기억 상실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혹시 치료 방법은 없나요? 영숙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습니다.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되돌릴 수는 없어요. 장기 요양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조언했습니다. 장기 요양이요? 영숙이 멍하니 되물었습니다. 전문 시설에서 돌봄을 받으시는 게 환자분에게도 좋을 거예요. 의사가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이 말순을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내 집이 아닌데? 말순이 방 안을 둘러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어머님 집이에요. 편히 주무세요. 영숙이 말순에게 잠옷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 잠옷이 아니야. 이거 누구 거야? 말순이 잠옷을 보며 거부했습니다. 어머님이 늘 입으시던 거예요. 영숙이 설명했습니다. 아니야. 내 옷은 따로 있어. 말순이 화를 내며 잠옷을 던졌습니다. 밤이 되자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도둑이야. 누군가 내 방에 들어왔어. 말순이 침실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영숙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당신이 도둑이구나. 내 물건 훔치려고 온 거지. 말순이 영숙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저 영숙이에요. 며느리라고요. 영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내 며느리는 나쁜 년이야. 말순이 손가락을 영숙에게 향하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그런 나쁜 년 중 하나야. 당장 나가. 어머님, 제발 진정하세요. 영숙이 다가가려 했지만 말순이 베개를 던졌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경찰 불러야겠어. 말순이 벽 쪽으로 피하며 소리쳤습니다. 영숙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시어머니가 자신을 도둑으로 여긴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아침 우편함에서 편지를 발견한 영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발신인이 박철호였습니다. 편지를 뜯어보니 철호의 글씨였습니다. 영숙아, 네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다 듣고 있어. 영숙이 편지를 읽으며 손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감금하고 돈을 훔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 내가 나가는 대로 너도 가만 안 둘 거야. 곧 복수할 거야. 각오해라. 편지를 다 읽은 영숙이 주저앉았습니다. 말순이 거실에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집에 가고 싶어? 엄마. 어머님, 여기가 어머님 집이에요. 영숙이 다가가서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거짓말. 내 집이 이렇게 넓었나? 말순이 거실을 둘러보며 화를 냈습니다. 내 집은 작은 방 하나뿐이야. 여기는 어디야? 어머님,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억하셨잖아요. 영숙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여기 처음 와봐. 말순이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습니다. 그럼 양말 가게는 기억나세요? 영숙이 희망을 걸고 물었습니다. 양말 가게? 그게 뭐야? 말순이 의아해하며 되물었습니다. 영숙이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영숙이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저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으로 여기세요. 그리고 철호가 교도소에서 협박 편지를 보냈어요. 영숙이 편지 내용을 읽어주었습니다. 그 편지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강준우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협박죄로 추가 처벌받게 될 거예요. 어머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돌보기 너무 힘들어요. 영숙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문 요양시설도 고려해 보세요. 강준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영숙 씨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요양원에 보내는 게 차라리 나을까요? 영숙이 고민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생각해 보세요. 강준우가 위로하며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숙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이 창밖을 보며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내 집에 가야 해. 엄마. 엄마는 어디 계실까? 영숙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를 찾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슬펐습니다. 그날 밤 말순이 또다시 큰 소란을 피웠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해. 나 여기 있으면 안 돼. 말순이 문을 두들기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밤이에요. 위험해요. 영숙이 말순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밤, 상관없어. 집에 가야 해. 말순이 문고리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가둬놨어. 도와주세요. 말순이 창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영숙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새웠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까봐 무서웠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철호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혼자 두고 어디 갔냐? 네가 엄마를 학대하고 있다는 소문 들었어. 내가 나가는 대로 너도 감옥 보낼 거야. 엄마한테 뭔 짓 했는지 다 알고 있다. 영숙이 편지를 읽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말순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왜 자꾸 나한테 밥 주려고 해? 말순이 영숙이 차려준 아침 식사를 거부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셔야 건강해져요.
영숙이 숟가락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건강? 나 아픈 데 없어. 말순이 그릇을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이상한 약 주려는 거 아니야? 독 타서 죽이려는 거지? 말순이 의심스럽게 영숙을 째려봤습니다. 어머님, 그냥 밥이에요. 독 같은 거 없어요. 영숙이 억울하게 설명했습니다. 거짓말. 처음 보는 사람이 왜 나한테 밥을 줘? 말순이 고개를 저으며 거부했습니다. 영숙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님, 미안해요. 영숙이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어요. 결국 영숙이 요양원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치매 전문. 영숙이 키보드를 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려 글자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게 최선일까? 영숙이 화면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이 행복해지실까? 말순이 거실에서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 내 집, 언제 갈 수 있을까?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영숙이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이 요양원 입소 신청서를 인쇄했습니다. 서류를 보며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영숙이 신청서를 보며 혼자 말했습니다.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말순의 옷가지들을 정리하면서 영숙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이 말순의 짐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낡은 양말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 양말을 손에 들고 바라보니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영숙이 양말을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말순이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점심은 뭘 드시고 싶어요? 영숙이 말순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집에서 먹던 그 맛. 말순이 희미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숙의 가슴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혹시 된장찌개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돌려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된장찌개. 그게 뭐야? 어머님이 가장 좋아하시던 거예요. 제가 끓여드릴게요. 영숙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싫어. 모르는 사람이 해주는 거 안 먹어.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드셔보세요. 어머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끓일게요. 영숙이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1시간 후 영숙이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어머님, 드셔보세요. 영숙이 말순을 식탁으로 모시며 말했습니다. 말순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찌개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된장찌개요. 어머님이 가장 좋아하시던 거예요. 영숙이 숟가락을 말순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말순이 찌개 냄새를 맡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 냄새, 어디서? 말순이 혼잣말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은 말순의 얼굴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맛. 말순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맛있죠? 영숙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맛. 내가 해주던 맛이야. 말순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어머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어머님이 처음 시집왔을 때 가르쳐 주신 그 맛이에요. 영숙이 눈물을 참으며 속삭였습니다. 말순의 눈에 잠시 맑은 빛이 돌아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시 숟가락을 들어 영숙에게 찌개를 한 입
떠주려 했습니다. 우리 영숙이, 말순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영숙이 깜짝 놀라며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내가 몰라봐서 미안해. 말순이 제정신으로 돌아와 영숙에게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아, 나를 버리지 마. 말순이 영숙의 손을 꼭 쥐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절대 안 버려요, 어머님.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영숙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돈이나 전문 시설보다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영숙이 급히 방으로 가서 요양원 신청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있는 게 제일 중요해. 영숙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식탁으로 돌아온 영숙이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도 제가 계속 돌봐드릴게요. 하지만 말순은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말순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영숙이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찰나였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에 강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철호가 보낸 협박 편지건으로 더 강하게 대응해 주세요. 영숙이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심하셨네요. 어머님을 직접 돌보시겠다는 거죠? 강준우가 감동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제가 끝까지 모시겠어요. 영숙이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철호의 편지들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어요. 강준우가 말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의 협박과 괴롭힘으로 처벌이 더 무거워질 거예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영숙이 안도하며 대답했습니다. 영숙 씨 결정을 지지합니다. 진심이 통할 거예요. 강준우가 격려했습니다. 며칠 후 강준우로부터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철호가 추가로 2년 더 받았어요. 총 9년형이 확정됐어요. 강준우가 기쁜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정말요? 이제 완전히 끝난 건가요? 영숙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철호는 영구적으로 접근이 차단돼요. 강준우가 확신에 차서 답했습니다. 한편 교도소에서 철호는 추가 판결 소식을 들었습니다. 2년 추가요? 왜요? 철호가 담당 교도관에게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협박 편지 때문이야. 네가 직접 쓴 거 아니야? 교도관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그깟 편지 가지고. 철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깟 편지가 아니라 범죄야. 반성이나 해. 교도관이 철호를 나무랐습니다. 철호가 독방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철호가 절망하며 혼잣말했습니다. 영숙이와 엄마를 건드린 게 화근이었어. 철호가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숙은 말순의 상태가 호전되지는 않더라도 함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머님, 양말 가게 옆에 작은 방을 만들어 드릴게요. 영숙이 말순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하면서도 어머님을 돌볼 수 있어요. 방? 내 방? 말순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만의 편안한 방이요. 영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양말 가게 옆에 아담한 방이 완성되었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침대와 의자, 그리고 말순이 좋아할 만한 소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떠세요? 영숙이 말순을 새 방으로 안내하며 물었습니다. 여기 괜찮네. 말순이 방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창문으로 가게도 보이고 제가 일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어요. 영숙이 창문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말순이 창문가에 앉아 영숙이 손님을 맞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말순이 영숙을 가리키며 혼잣말했습니다. 비록 영숙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말순은 그 모습을 보며 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영숙이 다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세요. 영숙이 말순에게 찌개를 떠주며 말했습니다. 말순이 한 숟가락 먹더니 잠깐 멈췄습니다. 이 맛, 그리워. 말순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우시죠? 어머님이 가장 좋아하시던 맛이에요. 영숙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말순이 더는 말하지 않았지만 평소보다 많이 드셨습니다. 그날 밤 영숙이 말순의 머리맡에 낡은 양말을 놓아두었습니다. 말순이 양말을 만지작거리며 편안한 표정으로 잠들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평화로우실 거예요. 영숙이 말순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약속해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숙과 말순의 작은 공간에는 따뜻한 평화가 찾아와 있었습니다. 3년 후 어머니 양말 가게는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온라인 주문도 전국에서 들어올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가게 한쪽에 마련된 작은 방에서는 말순이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침은 어떠세요? 영숙이 말순의 방으로 들어가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말순이 영숙을 멍하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의 방이에요. 제가 매일 와서 인사드리는 영숙이라고 해요. 영숙이 익숙한 듯 설명했습니다. 영숙이, 좋은 이름이네. 말순이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숙이 가방에서 그 유명한 낡은 양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어머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영숙이 양말을 말순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걸 줬다고? 말순이 양말을 만져보며 신기해했습니다. 네, 이 양말 때문에 제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영숙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다행이다. 말순이 양말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의 딸이에요. 마음속 딸. 영숙이 매일 반복하는 말을 다시 했습니다. 딸, 내 딸. 말순이 영숙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가게 밖에서 손님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계세요? 한 단골 고객이 가게로 들어오며 불렀습니다. 네, 금방 나갈게요. 영숙이 말순에게 대답한 후 가게로 나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사모님. 영숙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요새 텔레비전에도 나오시더라고요. 대단해요. 김 사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과분한 관심 주셔서 고마워요. 영숙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김 사모가 말순의 방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많이 편안해 하세요. 이곳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영숙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효녀시네요, 정말. 요즘 같은 며느리 어디서 찾아요? 김 사모가 칭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강준우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영숙 씨, 안녕하세요. 강준우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가세요. 영숙이 강준우를 말순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강 변호사예요. 강준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변호사, 무슨 일로? 말순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영숙 씨를 도와드리는 일을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강준우가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영숙이를 도와준다고? 고마워요. 말순이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준우와 영숙이 가게로 나와 이야기했습니다.
기부센터 일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강준우가 물었습니다. 다음 달에 노인 학대 예방센터가 문을 열어요. 영숙이 기쁘게 답했습니다. 대단해요. 어머님도 뿌듯해 하시겠어요. 강준우가 감탄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영숙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철호 소식은 들으셨어요? 강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영숙이 궁금해하며 되물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우울증이 심해져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강준우가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자업자득이죠. 영숙이 덤덤하게 답했습니다. 한편 교도소에서 철호는 독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면회객 없어요. 교도관이 철호에게 말했습니다. 또요? 몇 달째 아무도 안 와요. 철호가 실망하며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이 연락 안 하나 봐요. 교도관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지내실까? 철호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영숙이한테 잘못한 게 후회돼요. 철구가 교도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지금 후회해도 늦었어요. 교도관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출소하면 사과하고 싶어요. 용서받고 싶어요. 철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쉽지 않을 거예요. 교도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호가 영치금도 없어 라면 하나 사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을이 되자 영숙이 말순과 함께 가게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날씨가 정말 좋죠? 영숙이 말순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응, 시원하고 좋아. 말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올해도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영숙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센터 개소식도 있었고 가게도 더 유명해졌고요.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영숙이 말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덕분? 내가 뭘 했어? 말순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사랑을 주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영숙이 감사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겨울이 오고 어느 날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영숙이 말순을 휠체어에 태우고 가게 안에서 창밖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님, 눈 구경하세요. 영숙이 창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눈, 예쁘네. 말순이 눈을 반짝이며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 눈 오는 날이 제일 좋았어요. 영숙이 추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말순이 갑자기 영숙을 돌아보더니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 고맙다. 영숙이 깜짝 놀라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고맙다고 했어. 내 딸. 말순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영숙이 말순의 손을 꼭 잡으며 울었습니다. 울지 마라. 이제 행복하잖아. 말순이 영숙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 때문에 행복해요. 영숙이 감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이 지나고 말순은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 짧은 순간이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영숙이 말순의 휠체어를 밀고 가게 안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어머님, 저기 보세요. 어머님이 직접 고르신 양말들이에요. 영숙이 진열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골랐어? 기억 안 나는데. 말순이 신기해하며 양말들을 바라봤습니다. 네, 어머님이 직접 만져보시고 좋은 것만 골라주셨어요. 영숙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영숙이 벽에 걸린 낡은 양말 액자 앞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님, 이것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영숙이 액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 양말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보물. 좋은 말이네. 말순이 액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이 그치고 따뜻한 햇살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숙과 말순이 서로의 손을 잡고 평화로운 오후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우리 정말 행복하죠? 영숙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말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영숙이 약속하듯 말했습니다. 같이. 좋아. 말순이 영숙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해가 지고 가게에 노란 전등불이 켜졌습니다. 따뜻한 빛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시러 가요. 영숙이 휠체어를 밀며 말했습니다. 뭘 먹을까? 말순이 기대하며 물었습니다. 된장찌개 어떠세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맛으로요. 영숙이 웃으며 제안했습니다. 좋아. 맛있을 것 같아. 말순이 기뻐하며 답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또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은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숙이 말순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지만 작은 양말 가게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따뜻한 사랑의 불빛이 밝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김영숙과 이말순 어머니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한 장의 낡은 양말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라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남남이 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진심 어린 마음이 있으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깊은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시어머니의 치매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영숙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그 진심이 말순 어머니에게도 전해져서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녀가 되었죠. 세상에는 아직도 어려움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영숙과 말순 어머니의 이야기처럼 진심과 사랑만 있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